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요약 보겠습니다. x는 ft. 자, 이때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x는 거리, ft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식, t는 시간으로. 그랬을 때에 이걸 시간 기준으로 미분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이나 f't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식을 시간 기준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되는 겁니다. 속도. 그래서 역시 t는 그대로 시간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이계도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준으로 미분해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속도 개념하고 속력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바로 뭐냐,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양이면 전진하는 것이고 음이면 후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치를 입히면 바로 속력이 되니까 속력에는 양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직접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에 위치가,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 x가 위치, 곧 거리 개념이 되는 것이고 t가 바로 뭐냐,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t가 3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이게 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자, 요게 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 그럼 6t 마이너스 6. 자, 이게 바로 뭐냐,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가 3일 때 속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t가 3일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t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93, 27, 마이너스 36, 18. 그래서 뭐가 되느냐, 속도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는 두 번 미분했는 여기에 t에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36, 18, 마이너스 6. 그래서 12가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속도는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이면 전진하는 거고 음이면 후진하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속도가 지금 뭐냐, x'은 3t제곱 마이너스 6t. 자, 이걸 인수분해서 3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제로 되어지는 값, 이 0과 2입니다. 좌우에서 부호 조사해 보면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이고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0보다 작은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도 안 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0 이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후진하다가 전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바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가 2일 때, 그때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는 뭡니까, 미분하기 전의 상태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t에다가 2를 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2. 그래서 위치는 마이너스 4인 위치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25m의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m/s, 초당 20m 가는 속도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 자, 시간과 높이와의 관계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높이가 변하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변하는 속도 시간 기준으로 미분하니까 제로, 20 마이너스 10t. 자,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초 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3초 후의 속도는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대입하니까 20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렇죠? 가속도는. 그래서 우리가 속도도 가속도도 각각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 후냐?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25m 높이에서 물체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이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갈 때 속도, 멈춰 섰다가 앞으로 밑으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속도가 제로 되어질 때가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높이는 바로 뭐냐?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최고 높이가 된다. 자, 그걸 착안해서 우리가 속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0t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제로 되어질 때 t의 값은 바로 2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몇 초 후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초 후라고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제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땅에 떨어질 때라는 것은 높이가 얼마 되어질 때입니까? 그렇죠? 제로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제로 되어질 때 그때 t를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속도 관계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높이는 s니까 자, s가 제로일 때 그래서 25 플러스 2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제곱. 자, 요게 제로 되어질 때 자, 이항을 시키면서 5로 약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항을 시키면서 5로 약분시키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제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제로. 그럼 t의 값은 얼마나 나오느냐? 5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지금 여기서는 음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그때의 속도를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를 5를 속도 관계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0t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5를 대입하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마지막으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25m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최고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자, 최고 높이가 될 때 2초 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t 자리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25 플러스 2 집어넣으면 40. 그 다음에 4, 5, 20. 자, 그럼 최고 높이는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45. 자, 요 최고 높이까지 45니까 요소까지 얼마 움직였느냐? 20m를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 안에서 보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아까 2초였습니다. 2초. 그래서 시간분의 전체 거리는 20m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바로 10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위를 쓴다면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